입니다.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관계식이 성립해요. 그럴 때 12번 a12가 2분의 1일 때를 알려준 상태에서 12보다 항의 번호가 작은 첫 번째 항과 네 번째 항의 값을 찾아보세요 라는 건데,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은 뭐예요? 그죠? 항의 번호를 이렇게 있을 때 크게 하는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an에서부터 이런 구분에 따라서 이제 n 플러스 1 이렇게 되니까 이 방향은 항의 번호가 커지는 그 관계라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12번에서부터 쭉 작아지는 관계식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1로 가는 관계식을 잠깐만 다시 한번 써보도록 하자. 그러면은 n이 홀수인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그죠? an분의 1, 그러니까 요 두 개를 an으로 나타내는 거지, 그죠? 그럼 an은 어떻게 되냐면 오히려 또 반대 역수가 되겠죠. 맞나요? n이 얼마일 때? 잘 보세요. n이 지금 홀수일 때 이런 상황이잖아. 그러면은 뭐예요? n이 홀수일 때가 얘잖아요. 그러면은 n 더하기 1은 짝수란 얘기예요. 그죠? 여기 n 더하기 1은 짝수일 때. 그러니까 a의 항의 번호가 짝수라면 그것의 역수를 취하는 것이 그 항의 번호를 한 개 줄이는 an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두 번째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쵸? 어떻게 해서요? 여기 an 플러스 1이 8an이니까 오히려 an은 그쵸? 8분의 1 an 플러스 1이죠. 그러면 지금 n이 여기가 이제 짝수일 때를 얘기하고 있었으니까 오히려 요 n 더하기 1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쵸? 여기는 홀수가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요 항의 번호가 만약에 홀수라면 8분의 1을 곱했을 때 그 전 단계 하나 적은 항의 번호를 하나 적게 만들어 줄 수 있다. 즉 역방향의 관계식이라는 거지요. 맞나요? 그러면 우리는 A12가 2분의 1서부터 시작해서 거꾸로 A11, 19, 87, 65, 4, 3, 2, 1 이렇게 다 쭉 찾아 나가면서, 혹시 그 찾아 나가는 과정에서 규칙성이 보이면 너무 좋고요. 뭐 이렇게 되는 거겠죠.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여기 쭉 보고요. 항의 번호가 이제 12부터 시작해서 11, 19, 8, 7, 6, 5, 4, 아이고 이렇게 쭉 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11, 19, 8, 7, 6, 5, 4, 3, 2, 1 이렇게까지 있으면은, 그죠? 그러면은 보세요. 지금 A12는 얼마예요? A12는 여기가 지금 A12의 값이죠? 그러면은 2분의 1이라고 나와 있는 거야. 그럼 잘 보세요. A12 항의 번호가 짝수죠. 짝수. 그러면은 지금 위에 거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n이 홀수니까 n 플러스 1은 짝수란 얘기지. 그러면은 오히려 짝수일 때에는 역수를 취하는 것이 그 전 단계로 가는 거야. 맞나요? 그러니까 A12가 2분의 1이었기 때문에 A11은 역수를 취했기 때문에 2가 되고요. 그죠? 그럼 그 다음은 당연히 뭐가 되겠니? 오히려 8분의 1을 곱해야지 그 전 단계로 가겠지. 왜냐면 11이 이제 홀수가 됐으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위아래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역수를 취하거나 8분의 1을 곱하거나 역수를 취하거나 8분의 1을 곱하거나 이런 식으로 똑같은 규칙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역수를 취해가지고 1을 만들었으니까 8분의 1을 곱해서 4분의 1 다시 역수, 8분의 1을 다시 곱하면은 2분의 1 다시 역수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뭐예요?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쭉 갔더니 여기서부터 다시 뭐가 되는 거야? 2분의 1이 다시 이렇게 쭉 시작하는 거 보일 수 있겠죠. 맞죠? 그럼 똑같은 룰이잖아. 역수 취하고 8분의 1 곱하고 역수 취하고 8분의 1 곱하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보나마나 우리는 크게 고민하지 않아도요. 요 패턴을 그대로 따라가겠지. 어떤 패턴이에요? 그죠? 요만큼, 그죠? 2분의 1, 2, 4분의 1, 4. 요 패턴을 따라가면 2분의 1, 2, 4분의 1, 4 이렇게 또 한 사이클 돌고요. 그 다음에 2분의 1, 4분의 1, 4 이렇게 또 한 사이클을 돌겠죠. 맞죠? 그렇게 되면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이 A1과 A4예요. A1과 A4 바로 여기 있는 4와 여기 있는 2분의 1이 그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정답은 이제 2분의 1 더하기 4 해가지고요. 2분의 9가 되어서 5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되는 거다. 21번 같은 문제 수열의 귀납적 정의 너무나 많이 나오는 거죠. 비록 좀 간단한 문제였지만 어쨌든 문제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주어진 관계식을 순방향, 그러니까 항이 커지는 방향으로 볼 것인지 때에 따라서는 항이 작아지는 방향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서 관계식을 이렇게 필요하다면은 거꾸로 만들어 놓고 계산을 꼼꼼하게 해 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인 거잖아요. 21번 이런 식으로 한번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22번입니다. 가를 보니까요. 1과 2과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그리고 나서 AN은 이거 두 개의 합을 사로 나눈 나머지라 그랬어요. 사로 나눈 나머지면 0, 1, 2, 3 이렇게 네 가지 종류 중에 하나가 되고요. 그러면은 AN-와 AN-는 무슨 의미예요? 그죠? AN이 있으면은 그 바로 직전 거와 그 전전 거 이렇게 N-2 그러니까 연속된 세 개의 항이 있으면 앞에 두 개를 더해서 사로 나눈 나머지가 얘다 이렇게 되는 거지. 무슨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런 식으로 가는 거야.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를 주어준 이유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거 두 개를 더해서 3으로 나눈 것이 3이잖아. 그러면 걔가 A3가 되고 이런 식으로 A1, 2, 3, 4 쭉 만들어 나갈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쭉 n번째 항까지 더했을 때 그게 바로 166이 되는 그 항의 번호, 마지막 번호가 뭐냐라고 되어 있는 그런 문제인 거죠. 그렇죠? 그럼 우리는 쭉 하면서 패턴을 찾아봐야겠죠. 그러면 한번 써보자. 이렇게 쭉 있고요. 이렇게 이게 항의 번호를 위에다 쓸게요. 그리고 밑에는 항의 값. 그러면 여기 항의 번호가 1, 2, 3, 4, 5, 6, 7, 8, 9, 한 10개 정도만 해볼게요.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항의 값이 뭐란 얘기예요? 그죠? 처음에는 1과 2하고 정해져 있고요. 자, 그러면 A3는 얼마예요? 1, 2를 더해서 3으로 나눈 나머지 3. 그럼 두 번째는 5를 4로 나누면 1. 그러면 4를 4로 나누면 0. 이렇게 두 개를 더해서 4로 나누면 1. 이렇게 두 개를 더해서 4로 나누면 1. 이렇게 두 개를 더해서 4로 나누면 2가 되죠. 이렇게 두 개를 더해서 4로 나누면 3. 한 번만 더 해볼게요. 그러면은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좀 주기가 좀 보여야 되겠죠. 이쯤 했으면 설마 이게 계속 다른 값이 나올 수는 없겠지. 그지? 그러면은 어떻게 돼야 돼요? 그죠? 주기성이 보입니까? 1, 2, 3, 1, 0, 1. 여기서 끝나네. 그죠? 1, 2, 3, 1, 0, 1 여기서 그죠? 1, 2, 3, 1, 0, 1 여기까지 그러니까 1번부터 6번까지를 한 사이클로 해서 다시 1, 2, 3, 1, 0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뒤에 선생님이 두 개는 해보지 않았지만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좋아요. 자, 그럼 우리는 6개를 한 사이클로 해서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시그마 한 사이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까지 더한 게 얼마예요? 여기까지 더한 거는 지금 얼마죠? 6, 7, 8이잖아요. 그죠? 8이잖아. 그러면은 8, 그죠? 그러면 우리가 시그마 1번부터 n번까지 AK가 그죠? AK가 166인데 우리가 한 주기 이렇게 1번부터 6번 그죠? 혹은 7번부터 12번 혹은 13번부터 18번 이런 식으로 한 주기가 돌 때마다 8의 값이 누적되는 거잖아요. 맞나요? 자, 그러면은 166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사이클이 돌 때마다 8씩 더해지는데 그게 20번의 사이클을 돌고 추가적으로 6만큼을 더 더해지는 거지. 이거 이해되시죠? 그죠? 자, 그럼 잘 보세요. 한 사이클이 지금 8의 그 수열의 합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게 지금 1번부터 6번까지가 더한 게 8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20번의 주기를 돌아버리는 거야. 그러면은 100 여기까지 8 곱하기 20은 160이죠. 그러면은 시그마 AK가 160이 되는 그것은 바로 1번부터 20번의 주기를 도니까 한 주기가 6이에요. 그러면 20번이니까 120번까지라는 거지. 그러니까 1번부터 120번까지 그러니까 A1부터 A120까지는 수열의 합이 얼마예요? 20번의 사이클을 돌아가니까 160이 여기서 썸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상태인 거죠. 160. 맞죠? 그러면은 우리는 추가적으로 다시 이제 6만큼의 수열을 그러니까 항의 값을 더 추가해야 되는 거잖아. 그럼 다시 새롭게 주기가 시작되는 패턴을 찾아보면은 6이니까 앞에 거 3개만 추가적으로 더 더해주면 되는 거지. 그죠? 그러면은 앞에 거 3개라고 하는 것은 120번까지 된 상태에서 A의 121번, A의 122번, A의 123번까지라는 거죠.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뭐예요? 그죠? 123번까지를 더하는 것이 그 수열의 합이요 166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된 거지, 그치? 그래서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었다. 결국에는 패턴을 파악해서 일일이 좀 꼼꼼하게 쭉 써보시고요. 그 다음에 주기성 패턴을 파악해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그런 뻔한 문제였습니다. 23번입니다. 23번은 아주 간단한 문제이지만 의외로 또 계산하는 데 있어서 좋은 아이디어가 필요했던 문제였다. 자, 문제에서는 간단합니다. n이 홀수냐 짝수냐에 따라서 이렇게 계산해서 항의 값을 만들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문제에서 1번부터 10번까지의 시그마 값을 계산하라 라는 것은 우리가 1, 3, 5, 7, 9 이렇게 5개 홀수죠. 그거는 여기다 계산을 하세요 라는 얘기고 2, 4, 6, 8, 10 요거는 여기 밑에다가 넣어서 계산해서 다 더하세요 라는 뜻이다. 그러면은 사실 우리가 시간만 있으면 여기다가는 1, 3, 5, 7, 9를 각각 넣어서 계산한 다음에 더해도 괜찮고 그 다음에 밑에다가는 2, 4, 6, 8, 10을 각각 넣어서 계산하고 다 더해도 답은 나오겠죠. 그래봤자 10번만 하면 되고 보시면 알겠지만 값이 그렇게 크진 않잖아.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의지만 있으면 아무런 고민 없이 그냥 소위 말하는 이제 무식하게 그냥 풀면 됩니다. 그죠? 하지만 그런 의도로 문제를 내진 않았고 우리가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더 합리적인 식을 만들어내는 것에
공부를 좀 해봐야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13579를 하나 대입해가지고 다 더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13579를 조금 더 넣어서 한 번에 더하기를 깔끔하게 해나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마찬가지로 2, 4, 6, 80을 각각 대입해서 더할 건데 그 과정은 조금 더 합리적으로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가 우리의 이제 관건이 되는 거잖아요. 그건 생각보다 간단하죠. 13579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면 되겠다. 어차피 홀수는 우리가 2k-1꼴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익숙한 건데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그죠? 13579는 요 k 자리에다가 1, 2, 3, 4, 5를 연속적으로 대입하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다? 그렇죠. 요 n이 홀수라는 얘기는 즉 n 자리에다가 내가 2k-1을 대입해서 그 k 자리에다가 1, 2, 3, 4, 5를 대입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난다는 얘기죠. 식을 한번 써보면은 2분의 2k 여기 2k-1의 더하기 1 이렇게 한 것의 제곱이라는 거야. 그럼 잘 보세요. 우리의 첫 번째 목적은 요 n 자리에다가 13579를 대입하는 거였잖아요. 그러면 그 n 대신에 선생님이 2k-1을 쓰잖아. 그러면은 요 k 자리에다가 1, 2, 3, 4, 5를 대입했다는 것이 곧 뭐예요? 기존에 있었던 요 n 자리에다가 1, 3, 5, 7, 9를 대입한 것과 똑같은 효과가 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렇게 되면 아주 좋은 거지. 왜? 우리는 결국에는 넣어서 합할 거잖아. 그러니까 시그마를 1번부터 5번까지 연속적으로 한 번에 계산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요거 계산 하나 끝낸 게 뭐예요? 그렇죠. 요 n자리에다가 1, 3, 5, 7, 9를 대입한 것과 똑같은 값이 나오겠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같은 맥락입니다. 똑같아요. 그러면은 n자리에다가 2, 4, 6, 80을 대입하는 것은 바로 뭐다? 그렇죠. 2k. 어차피 짝수는 2k 꼴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쓰면 된다? 그렇죠. n자리에다가 이렇게 2분의 2k의 제곱 그리고 2k 그리고 더하기 1 이렇게 잡아서 시그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 빨간색으로 쓸까? 시그마 k는 1번부터 5번까지 한다면은 자 보세요. 요 n자리에다가 2, 4, 6, 80을 넣어서 계산 다 더했다라고 하는 것은 요 2k라고 하는 요 k의 자리에다가 1, 2, 3, 4, 5를 넣었을 때와 똑같은 짝수만 따다닥 들어가는 거잖아. 2, 4, 6, 80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시그마를 통해서 합하는 것까지도 한 번에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지? 그렇다. 그러면은 문제는 정답은 이거 두 개를 더하는 거잖아요. 그럼 더하기에서도 아주 좋죠. 왜냐면은 1번부터 5번이기 때문에 우리는 요 알맹이의 그 계산만 미리 좀 다듬어서 한 번에 시그마를 잡아내면 되는 뭐 그러한 문제였다라는 거지. 그치? 좋아요.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선생님 지금 이거 식을 잘못 썼지? 뭔가 이상하게 됐어. 그죠? 얘들아. 보시면은 아이고야. 2분의 여기 분모가 n 플러스 1의 분모에만 제곱이 있는 겁니다. 이러면은 망하는 거죠. 선생님 왜 망하는 것을 미리 좀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여기에다가만 지금 제곱이 있는 거지. 그래요. 좋아요. 자,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시그마 1번부터 5번까지의 요만큼만 지금 알맹이만 계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2분의 여기 이게 들어가니까 4k 제곱 되죠? 그러면은 2k 제곱이다. 여기가 2k 제곱에다가 요만큼은 간단하네요. 그럼 뭐 돼요? 분자가 지금 4k 제곱이니까 2k 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1이죠. 그럼 여기에다가 다시 2k 제곱 더하기 2k 더하기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죠? 그러면 요거를 정리해 주면은 4k 제곱 더하기 2k 더하기 1 여기에 지금 시그마가 1번부터 5번까지 적용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공식 바로 쓰면 되겠죠? 땅 공식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4분의 k 제곱의 공식 6분의 n 플러스 2n 플러스 1 기억나시죠? 그러면은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5, 6, 11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더하기 2 곱하기 k 시그마 k는 2분의 얼마가 되는 거예요? n 플러스 5, 6 이렇게 되고요. 조심해야 되는 거 1이 5번 더해져 있죠. 그러니까 플러스 5가 되는 거예요. 무슨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계산만 해주면 66 날라가고요. 여기 20 곱하기 11이니까 220에다가 이거 약분되니까 30에다가 5만 더해져가지고요. 255가 최종 정답이다. 뭐 이렇게 되는 문제였던 거죠. 그죠? 선생님처럼 바보같이 요거 전체에다가 시그마 씌우지 마시고 그죠? 위에다가만 정확하게 시그마를 씌워주시는 거 이것만 조심하면 아무도 틀리지 않겠다. 아무튼 실수는 내가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절대 실수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문제 핵심은 뭐예요? 그죠? 13579를
2k-1로 잡아서 시그마를 통해서 한 번에 잡아낼 수 있는 것. 맞죠? 그 다음에 2, 4, 6, 80을 2k로 잡아서 시그마로 한 번에 잡아서 계산할 수 있다. 그 아이디어만 공부를 이렇게 해두시면 되는 어렵지 않았던 문제였습니다. 자, 24번입니다. 수열이 있는데요. 첫 번째 항해값은 0과 1 그 사이에 들어오는 거 조건, 아주 중요한 조건이 되겠죠. 체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자연수 n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관계식을 성립할 때 7번째 항이 2라는 걸 보여주고요. 25번째 항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다. 그럼 우리는 뭐예요? 당연히 얘를 초기 데이터로 해서 가와 나의 어떤 관계식을 통해서 추가적인 항들을 분석해 보고 그 데이터를 통해서 A의 25의 값을 찾아내는 뭐 약간 문제를 푸는 방향은 어렵지 않게 금방 이렇게 풀어야겠다라는 생각은 들 수밖에 없는 어렵지 않았던 문제였던 것 같은데요. 볼게요. A7이 2예요. 즉 7은 항해 번호가 홀수니까 나 자리에다가 대입을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요 7이 되기 위해서는 n 자리에다가 3이 대입되는 거잖아요. 그럼 식이 어떻게 됩니까? A2 곱하기 A3 그거 마이너스 2가 바로 A7의 값 2가 나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요 식을 통해서 이끌어낼 수 있는 정보가 A2와 A3의 곱은 4로구나라는 생각은 해볼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A2와 A3를 통해서 또 곱하기가 4 이 관계식을 통해서 또 어떤 또 정보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 그러면은 요 A2와 A3를 각각 여기에다가 적용시키면서 추가적인 정보를 이끌어내 봐야겠지. 맞나요? 그러면은 A2는 2가 짝수잖아요. 그러니까 가 자리에다가 n을 1을 대입했을 때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은 A2는 A2 곱하기 A1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A2의 정보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죠. A2 곱하기 A1 그리고 플러스 1이다. 이렇게 한번 또 추가적인 정보를 생각해 봤고요. 그러면 A3, A3는 뭐예요? 그렇죠. 여기 나 자리에 n 자리에다가 1을 대입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A3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A2 곱하기 A1 마이너스 2가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게요. 그 다음부터 이제 또 풀이 과정이 살짝 갈래가 살짝 바뀔 수 있는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방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A2와 A3의 곱이 4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은 A2와 A3에 대한 추가적인 데이터를 얘를 통해서 이렇게 한번 잡아봤거든. 그런데 보세요. 지금 A2와 A3의 공통, 즉 A2 곱하기 A1 이 부분이 지금 같아요. 그러면은 한 번쯤 호기심으로 빼봤습니다. 선생님은 빼봤거든요. 그랬더니 이런 데이터가 나왔네요. A2 더하기 A3는 빼기 A3는 얘가 그대로 지워지고요. 뭐예요? 그렇죠. 바로 3만 남겠다. 이렇게 되는 거야. 맞죠?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이제 잘 찍어낼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다는 건데 근데 개인적으로 이게 무슨 되게 좋은 풀이는 아니야 사실. 근데 실전에서는 괜찮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뭐냐면 A2와 A3, A2와 A3 자 곱해서 4가 되고 빼서 3이 되는 거는 크게 노력하지 않아도 뭐예요? 그렇죠. 바로 4와 1이라는 거를 일단 눈에 보여. 그렇죠? 선생님 확신할 수 있습니까? 한번 검토해 보면 되겠죠. 그럼 A2가 만약에 4고요. A3가 1이라면 보세요. 곱해서 4 나오죠? 빼서 3 나오잖아. 그런데 확실하게 이걸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뭐예요? 그렇죠. A1이 0과 1 사이에 들어오는지만 확인을 해주면 내가 구한 얘네들이 제대로 된 값이다를 내가 확신할 수 있겠지. 그치? 그러면은 A2가 지금 4, A3가 1을 통해서 A1을 한번 구해보고 그 A1의 값이 요 사이에 정말 들어오는지 한번 검증을 해볼까요? 그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한데 A2가 4라고 하는 것을 여기다 한번 넣어보세요. 여기다가. 그럼 어떻게 되는데요? 4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죠? 4A1 플러스 1이잖아. 그렇죠?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4A1은 4A1은 3이 되고요. 따라서 A1은 3을 했으면 아주 예쁘죠. 딱 떨어졌잖아. 그러니까 내가 찾은 A2, A3 이런 것들이 맞네. 라고 확신할 수 있다는 거야. 원래는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원래는 어떻게 풀어야 돼요? 그렇죠? 두 개를 지금 문자가 두 개고 그럼 내가 구하는 미지수가 두 개라는 얘기잖아요. A2, A3. 그러니까 이것은 문자를 줄여서 방정식을 세워야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나는 A3를 한번 A2로 바꿔볼게요. 그러면은 A3는 3 마이너스 A 3 마이너스가 아니라 뭐예요? A3는 A2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지. A2 마이너스 3. 그죠? 그러면은 이거 A2 곱하기 A3라고 하는 것을
A3를 없애서 A2 곱하기 A3가 얼마예요? A2 빼기 3이잖아요. 맞나요? A2 빼기 3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그러면은 A2 빼기 3 이거를 한 것이 4입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것은 A2의 제곱 마이너스 3A2 그리고 마이너스 4 인수분해 해주면은 이게 는 0이니까 인수분해 해주면은 A2 마이너스 4 그리고 A2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은 A2라고 하는 것은 4 또는 마이너스 1인데 우리가 아까 찾은 거는 4였죠. 선생님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 1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A2가 마이너스 1일 때 그거를 여기다 다시 집어넣어 보세요. 여기다가. 그러면은 A1이 그 해당 범위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을 아마 발견할 수 있을 거야. 한번 해볼까요? 실제로? 그럼 A2가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1은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A1 플러스 1이잖아.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A 뭐야? 어떻게 됐어요? 그 A1은 얼마가 돼야 돼요? 그렇죠? 2가 돼야 되는 거잖아. 2. 그러니까 0과 1 사이에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에 위배가 모순이 되기 때문에 제낄 수 있다는 거고요. 물론 이렇게 푸는 게 맞아요. 맞는데 그냥 한번 곱해서 4가 되고 빼서 1이 되는 거 4하고 1 얘가 먼저 운 좋게 떠올랐지. 그렇게 냈는데 검증했더니 뭐 괜찮다라고 하는 것도 시험장에서는 느껴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했거든요.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생각이 있다면 그 감정을 한번 공유해 보겠다는 거고, 원래 정석적인 풀이는 아까처럼 이거 두 개 연립해 가지고 A2를 두 개 구하고 거기에 따라서 각각 A1을 구해서 이 범위 안에 들어오는 A2를 찾는 거야. 이게 맞죠? 사실 그것도 별거 아닌데 그냥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 네, 좋아요. 좋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계속 뭐를 찾아냈어요? A2, A3를 추가적으로 이제 데이터를 뽑아낼 수 있었고요. 그죠? 그러면은 문제 속에서 A25를 한지 한번 구해볼까요? A25는 왜 홀수이기 때문에 요 나 자리에다가 n에다가 12를 대입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A2 곱하기 A12 마이너스 2를 계산하면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방금 A2는 4라고 하는 것을 찾았기 때문에 4 곱하기 A12-2를 계산하는 것이 정답인데, 그럼 우리는 추가적으로 A12를 찾아내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A12는 뭐가 되냐? 그럼 A12는 다시 짝수이기 때문에 A2 곱하기 A6 더하기 1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A2는 이미 미리 찾아놨죠. 4 곱하기. 그러면은 뭐야 이거 계속 약간 퍼즐 같은 거 아니야? 다시 A6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되겠죠? 그럼 A6은 다시 뭐가 되는데? 귀찮아. 바로 짝수이기 때문에 뭐예요? 위쪽에다가 3을 대입하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A6은 A2 곱하기 A3 플러스 1이잖아. 근데 우리가 아까 A2 구해놨죠? 4, A3 구해놨죠? 그럼 다 됐다. 그럼 답만 한번 빠르게 찾아보자. 이거를 두 개를 곱해요. 그럼 얘가 4죠? 그쵸? 그럼 이거를 더하면 5가 되는 거야. 그럼 A6이 5란 얘기고, 이렇게 계산하면은 21이라는 거고요. 그러면 A12가 21이기 때문에 얘가 21이라는 얘기죠. 따라서 정답은 A25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죠? 84 마이너스 2가 되어서 82가 된다. 사실 어렵지 않아요. 솔직히 어렵지 않은데 중요한 것은 이제 그거죠. 여기까지 이끌어냈을 때 얘를 그러니까 문자를 하나로 줄여서 A2를 찾아냈을 때 그 범위 안에 들어오는 것을 골라내는 작업. 그죠? 그것만 잘 해주시면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퍼즐처럼 좀 괜히 좀 복잡했던 문제였지만 어렵지 않았던 문제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해결을 하실 수 있어야겠죠. 자, 25번입니다. 어려웠던 문제였던 것 같고요. 19번하고 결이 완전히 비슷한, 사실상 같은 문제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꼼꼼하게 상황을 잘 파악해 가면서 계산 실수가 없는 그러한 이야기를 해 나가야겠지. 지금 관계식을 보니까 이런 거네요. 연속된 3개의 항이 존재합니다. an 더하기 1, an 더하기 2 이렇게 연속된 3개의 항의 관계식인데, 이 연속된 2개의 항의 대소에 따라서 이렇게 계산해서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이렇게 계산해서 이렇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오케이. 자, 그런데 문제에서 주어진 게 뭐냐면은 A3번째 항이 2고요. 6번째 항이 19예요. 그럼 잘 생각해 봐봐. A3은 내가 알아요. 얘를 얘가 2라고 알고 있어. 그런데 A4도 모르고 A5도 몰라요. 그런 상태에서 A6이 19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도대체 이 두 개는 왜 주어졌을까? 그리고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거꾸로 오히려 A2도 A1 이런 식으로 거꾸로 요 A1의 데이터를 물어보고 있는 거였잖아요. 그러면은 뭐야,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이 두 개의 데이터인데, 그런데 내가 이제 A1을 구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이런 생각을 해봐야겠다. 얘를 통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19를 구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뭘 찾아야 돼요?
그렇죠. 바로 A4와 A5를 찾게 될 거란 얘기야. 그렇게 되면 이제 내가 A4를 찾았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두 개를 아니까 이것도 알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왜냐고 우리는 뭘 알 수 있기 때문에 연속된 세 개의 관계식을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세 개 중에서 내가 만약에 A4를 찾아주면 네 번째 항을 찾아주면은 얘도 알 수 있다는 얘기거든. 이렇게 세 개의 관계식이 나와 있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내가 A2를 찾았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A1도 찾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문제의 시작은 바로 뭐부터 시작하느냐? 바로 이거예요. 바로 A4를 미지수로 설정할 수밖에 없겠죠. 미지수를 미지수를 그러니까 네 번째 항을 미지수로 설정해 가면서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 두 개를 통해서 얘를 구해내시고 이 두 개를 다시 이제 A4와 A5를 통해서 그게 바로 19다. 를 이용해서 이 미지수의 값을 결정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 두 개를 통해서 A2를 찾고 다시 이 A2와 A3를 통해서 A1을 찾는, 즉 순방향과 역방향을 동시에 다 고민을 해서 문제를 푸는 그런 문제이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문제들을 좀 헷갈리지 않고 좀 이렇게 뭔가 정갈하게, 간결하게 뭔가 이렇게 눈에 딱 보이도록 실수 없이 하려면은 선생님이 19번 문제에서도 좀 소개를 해드렸지만은 표를 칸막이를 통해서 괜히 다른 숫자하고 헷갈리지 않게 칸막이를 통해서 정확하게 구해보는 게 맞겠죠.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A3을 통해서 뭐를 알아야 돼요? A6까지 한번 건너가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 뭐야 이거 뭐야? A6까지 한번 건너가 보도록 하자. 그럼 A3은 지금 2예요, 2.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A4를 내가 몰라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게 돼요? 그죠? 미지수 설정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럼 A4를 뭐라고 할까요? 뭐 A, B, C, D, 뭐 K라고 할게요. 맨날 쓰는 게 K니까. 그죠? 좋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걸 통해서 이제 A5도 찾고요. 그죠? A5도 찾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다시 A6도 찾는 이런 상황으로 갈 거예요. 그죠? 물론 A6은 이제 우리가 19라고 이미 나와 있는 데이터이긴 하지만 한번 가보도록 하자. 자, 그럼 우리가 요 두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A5를 만들 거란 말이야. 우리는 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쵸? 연속된 두 개의 항을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AN 플러스 E 라고 하는, 즉 첫 번째, 두 번째의 항을 통해서 세 번째의 항을 찾는 이런 관계식을 우리가 이제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K 자체가 미지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위에 거냐 아래 거냐에 따라서 이 A5의 값이 갈린단 말이야. 맞죠? 그럼 위에 건 뭐예요? 바로 여기가 2가 되고 여기가 K 됐을 때 아래 거는 여기가 2가 되고 여기 K 됐을 때, 즉 K와 2와의 대소 관계에 따라서 A5가 결정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A5도 지금 다시 두 가지 갈래길이 있다는 얘기야. 맞나요? 그러면은 첫 번째, 만약에 2하고 K하고의 관계가 만약에 오른쪽게 더 크다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거나 같다라고 한번 해보자. 그랬을 때에는 어떻게 계산이 돼야 돼요? 그쵸? 앞에 거에 2배 더하기 뒤에 거야. 맞나요? 그러니까 앞에 거에 2배, 앞에 건 2, 뒤에 건 K라고 이렇게 할게요. 그러니까 항해 번호가 작은 걸 앞에 거, 항해 번호가 큰 거를 뒤에 거라고 그냥 편하게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2와 K를 통해서 이렇게 계산하는 것은 뭐예요? 그쵸? 여기다 2배 해주니까 4, 그리고 K를 더할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4 더하기 K가 될 거란 얘기야. 맞죠?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이번에는 뭐예요? 그 아래 상황, 즉 뭐다? 요거일 때는 어떻게 될까? 즉 여기 2하고 K와의 대소 관계가, 만약에 여기가 2가 K보다 이쪽이 더 크게 되면, 2가 더 크게 되면, 즉 K가 2보다 더 작게 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더하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2 더하기 K가 될 거란 얘기입니다. 뭔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좀 그래요. 좋아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다시 요 4와 5를 통해서 6을 한번 찾아보자. 걔가 이제 실제로 19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두 가지 갈래길이 있었지. 얘랑 이렇게 해가지고 A6을 만들던가, 아니면은 얘랑 해가지고 A6을 만들던가,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가 있잖아요. 그치? 그런데 그 두 가지 케이스의 그 기준은 바로 그렇죠. 요 두 개, 왼쪽과 오른쪽의 대소 비교야. 그럼 보세요. K와 4 더하기 K는 무조건 누가 더 크게 돼 있니? K에다가 4를 더한 오른쪽이 더 크잖아요. 당연히 얘가 더 크잖아. 그러니까 이것은 위의 케이스밖에 없다는 얘기야.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앞에 거에다가 2배 해주고 뒤에 걸 더할 거예요. 맞나요? 그럼 여기다가 2배 해주면은 2K가 되죠? 그럼 얘랑 나랑 다시 이렇게 더해주는 거니까 4 더하기 3K란 얘기입니다. 여기가 4 더하기 3K. 빨간색으로 쓰자. 여기가 4 더하기 3K란 얘기예요. 3K. 이렇게 안 써지니? 이렇게. 좋아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는 요거 K랑 A5가 이렇게 만났을 때, 그럼 당연히 이것도 누가 더 커요?
오른쪽 게 더 크잖아. k에다가 2를 더했는데. 그죠? 그렇게 되면은 다시 어떻게 한다? 앞에 거에다가 2배. 그러니까 여기가 2k가 되고요. 2k 더하기 2 더하기 k야. 그러니까 2 더하기 3k가 될 거란 얘기예요. 2 더하기 3k.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자, 그것이 바로 뭐다? 그렇죠. 19라고 하는 값들이에요. 이게 바로 19가 될 수도 있고 19가 될 수도 있었다라는 거야. 자, 그럼 여기에서의 k는 뭐가 나오죠? 즉 각각의 k는 뭐가 나오는 거예요? 4 더하기 3k가 19예요. 그러면은 3k가 4분의 15니까 3k가 이제 15니까 k는 그죠? 3분의 15가 될 것이고요. 아래 걸 보니까 k는 얼마예요? 그죠? 3분의 17이 될 거예요. 맞나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길을 따라서 온 그 근거 배경은 바로 k가 2보다 클 때의 이야기야. 근데 어때요? 2보다 크네. 맞나요? 그러니까 3분의 10은 또 5잖아. 약분을 한번 더 하는 거죠. 좋아요. 약분을 한번 더 하는 거지. 5는 2보다 크니까 오케이.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밑에 걸 보니까 3분의 17은 지금 우리가 이 길을 따라서 온 결과 k에서 3분의 17이 나왔잖아요. 그 3분의 17은 뭐예요? 2보다 작다? 말이 안 되지. 이거는 벌써 얼마예요? 5보다 훨씬 크잖아. 그치? 그러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얘는 탈락이야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K라고 하는 것은 5 이거 하나만 결정이 되는 거니까 A4의 값은 5입니다 라고 픽스를 할 수 있었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는 뭘 하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와 네 번째를 알았기 때문에 A2의 값을 찾게 되고요. A2의 값을 찾아서 A1의 값으로 다시 역방향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상황을 이 관계식을 통해서 다시 찾아내야겠지. 자, 그러면 이제는 뭐 할 거냐? 바로 A4가 5라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요 2와 5를 통해서 이제 A2를 구하고요. 다시 이제 A2와 A3를 통해서 A1을 구하는 오히려 거꾸로 그렇죠? 역방향의 관계식을 한번 생각해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문제에서 주어진 관계식은 어떤 관계식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연속된 두 개가 있었을 때, 즉 하나, 둘, 세 개가 있었으면은 처음 두 개를 가지고 세 번째를 만드는 관계식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건 뭐예요, 이번에는? 그렇죠? 하나, 둘, 세 개가 있었을 때 뒤에 거 두 개를 통해서 첫 번째 걸 찾는 관계식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그걸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식을 조금 다듬고 계산 실수하지 않도록 조금 다듬어서 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첫 번째 상황 바로 요거는 그대로 이어지는 거죠. AN보다 AN 플러스 1이 더 큰 요런 상황에서는 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즉 나는 뭐예요? AN은 이렇게 된 표현을 찾고 싶은 거죠. AN 더하기 1, AN 더하기 2 이거 세 개 중에 제일 작은 거에 대한 데이터를 찾고 싶은 거니까요. 그죠? 그러면은 이거인 경우에는 AN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AN은 그죠?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면은 AN 더하기 1이 넘어가고 2로 나눠주면 되겠다. 그러니까 2로 나눠주고요. 어떻게 됩니까? 그죠? AN 더하기 2 마이너스 AN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지. 뭔지 아시겠죠? 이렇게 되겠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 둘, 셋 연속된 세 개의 향에서 이 첫 번째 항을 알기 위해서는 그렇죠? 이번에는 뒤에 거, 제일 뒤에 거, 아무튼 요거 두 개를 빼주고 2로 나눠주면은 그게 바로 AN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떨 때? 이러한 상황에서 이런 상황은 뭔데요? 그 첫 번째와 두 번째 요거 첫 번째와 두 번째의 대소 비교가 이렇게 됐을 때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이번엔 두 번째는 어떻게 되는 거다? 그렇죠? AN과 AN 더하기 1의 관계가 이번에는 왼쪽이 더 클 때 이번에는 여기서 관계식을 한번 잡아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AN은 바로 그냥 빼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AN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AN 더하기 2에서 그냥 AN 더하기를 빼주시기만 하면 되는 이러한 관계식이라는 거죠. 선생님이 지금 관계식을 한 번 더 나중에 실수를 안 하려면 한번 역방향, 그러니까 뒤에 거를 알았을 때 항해 번호를 작은 거를 구해 나가는 식을 다시 한번 적어봤습니다. 그죠? 자,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하는 거예요? 그죠? 지금 내가 3과 4를 알고 있잖아. 그럼 그걸 통해서 A2를 찾고 그걸 통해서 A1을 찾는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역방향으로 그 세 번째와 네 번째를 알고 있으니까 두 번째부터 첫 번째 항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되니까요. 근데 표도 한번 이번에는 거꾸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무슨 말이냐? 여기에 이제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한번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네. 미리 그려놓을 걸 그랬나? 아이고 뭐 그렇다. 아이고야 뭐 그렇다라는 거죠. 그냥 여기가
자, 여기가 이제 A4고요. 여기가 A3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A1이 있고 A2가 있고 A1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이쪽 방향으로 한번 찾아 나가 보도록 합시다. 그런데 A3과 A4는 지금 2하고 5로 결정이 되어 있는 거지요. 맞나요? 그럼 나는 이제 얘를 구해야 되잖아. 근데 우리가 요 세 가지의 관계식은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대소 그러니까 이거냐 이거냐를 결정해 주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두 개, 즉 뭐예요? 이렇게 세 개 중에서 요 내가 지금 A2를 구해야 되잖아. 근데 지금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지 간에 이거 두 개를 대소 비교했을 때 이 두 개를 대소 비교했을 때 이런 관계를 따라간다라는 거거든요. 그죠? 이거면 이거, 이거면 이거, 그죠? 그러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냥 이 식을 각각을 적용을 시켜서 거기에서 나오는 A2의 값이 진짜로 이 관계식을 성립하는지를 그 대소 비교를 성립하는지를 확인해 주고 그 관계가 성립이 되면은 인정하고 아니면은 버려야겠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요 얘를 한번 따라가 볼까? 얘를 이거라고 그냥 가정하고 이 식을 한번 따라가 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죠? 이 an 플러스 2, an 플러스 1 제일 큰 게 이거죠. 그러니까 얘가 오른쪽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5에서 3을 빼가지고 절반 나눈 거지. 그러면 이렇게 돼요. 2분의 3이라는 거죠. 그러면 보세요. 이거 두 개가 이거 세 개가 나왔어. 그러면은 내가 지금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배경이 얘를 전제로 했다는 건데 정말 될까?를 보니까 an과 an 더하기를 보니까 어때요? 아이고 야 얘가 더 큰 거 맞네. 그러니까 인정이라는 거야. 됐죠? 자, 이런 케이스도 있고요. 그죠? 이렇게 있고. 그 이번에는 2하고 5를 가지고 두 번째 식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 그러면은 단순하게 그냥 5에서 2를 빼야겠지. 그러면 뭐가 나와요? 3이 나오는다는 거야, 3. 그런데 어떻게 돼요? 3과 2를 비교했더니 어라? 얘가 더 큰 게 맞네요. 이거 더 큰 거잖아. 그죠? 3보다는 이거 더 이쪽이 더 크잖아. 3이 더 크잖아. 그러니까 이거 2와 5를 통해서 찾아낸 역방향으로 찾아낸 A2가 바로 2분의 3과 3 두 개로 갈라질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아시겠죠? 자, 이런 느낌으로다가 이번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번에는 A3와 A2를 2와 2분의 3을 인정해서 얘를 찾고요. 또 이번에는 이거 두 개를 인정해서 얘를 찾아 나가는 거지. 똑같은 방식으로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바로 해보자. 그럼 이번에는 뭐예요? 뒤에 거서 앞에 걸 빼고, 즉 얘를 전제로 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 뒤에 거서 앞에 걸 빼고, 즉 얼마예요? 2분의 1. 그걸 다시 절반으로 나눠. 그러면은 4분의 1이 나올 수 있고요. 맞나요? 그죠? 이렇게 해서 4분의 1이 나올 수 있고요. 그죠?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거 두 개를 이용해서 이번에는 이 식을 한번 따라가 볼게요. 아, 그럼 4분의 1이 맞나, 친구들? 그럼 4분의 1과 2분의 3을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러면은 이쪽이 더 큰가요? 이쪽이 더 크죠. 4분의 6이니까 맞네요. 그러니까 4분의 1은 A1으로서 합당하다라는 거고 내가 이따가 답으로 가져갈 때 꼭 챙겨가야 되는 거지. 여기다가 답은 4분의 1 요거 초록색으로 쓸게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두 개를 이용해서 이번에는 아래식을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자. 그러면은 뒤에 거에서 앞에 걸 빼는 거죠. 여기 2에서 2분의 3을 빼야 되잖아요. 그럼 얼마예요? 그죠? 얼마니? 2분의 4니까 2분의 1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2분의 1은 뭐야? 생각해봐봐. 얘랑 어때요? 대소 비교가 어떻게 되니? 아이고야, 이쪽이 더 큰 게 아니네요. 이쪽이 더 오른쪽이 더 커버리잖아. 그러니까 안 된다라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버려. 이렇게 되는 거지. 2분의 1은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똑같은 짓을 밑에다가도 하면 되겠죠? 이번에는 요거 2와 3을 가지고 위식을 따라가는 거 하나, 아래식을 따라가는 거 하나 이렇게 하면 이제 최종 정답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것도 절반으로 나눠서 이제 케이스를 분류하는 거죠. 그러면은 2와 3을 가지고 위식을 한번 따라가 보자. 그러면은 2에서 3을 빼요. 그럼 마이너스 1. 그러면 절반으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그럼 이게 바로 위식을 따라간 건데 요 두 개의 대소가 얘를 합당하게 이거에 맞는가? 맞죠? 오른쪽이 더 크죠? 그러니까 2분의 1도 내가 찾는 정답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거 인정이라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는 이번에는 2에서 3을 한번 빼보세요. 아래식을 한번 따라가 보자. 그러면 얼마가 나오니?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인데 얘는 어떻게 돼요? 아이고야. 오른쪽이 더 크잖아. 마이너스 1과 3을 생각했을 때 오른쪽이 더 크니까 이거는 안 맞죠. 그러니까 버려야 돼. 얘는 아니란 얘기야. 그러니까 정답은 뭐예요? 그렇죠. 4분의 1과 마이너스 2분의 1 이거 두 개를 더하는 거지. 맞죠? 이거 두 개를 더하는 거니까 그대로 계산해 주시면 얼마입니까? 그렇죠?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해서 2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되는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어려워 볼 수 있어요. 처음에는 어려워 볼 수 있겠지만 똑같아요. 계속 문제 속에서 하라는 거 그냥 차근차근히 따라가시면서 조건이 있다면 그 조건을 다시 검토해 가시면서 버릴 거 버리고 이런 식으로 남는 것만 답으로 가져가는 이런 전략입니다. 똑같죠. 그냥 이 정도는 매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극복을 하셔야 되는 문제고 익숙해지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선생님이 추천하는 바는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칸막이를 나눠가면서 괜히 여러 값들 숫자가 섞여가지고 괜히 뭔가 이렇게 헷갈리지 않도록 정확하게 표를 그려가 보면서 답을 구해내는 연습을 좀 해보시기를 추천을 좀 드릴게요.